안녕하세요. 두팔로병원 이강입니다. 평발이 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발목뼈랑 발등뼈 서로 두 뼈가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데 그 발등뼈에 비해서 발목뼈가 더 이렇게 좀 아래로 향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보통 평발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발이 좀 아프다든지 조금만 힘을 좀 줘버려도 이게 아치가 금방 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하나만으로 사실 평발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걸을 때 우리가 동적인 상태에서 어떤 평발이 있다 없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족저압 검사라고 해서 아치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그걸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발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평발 자체는 병이 아니다. 우리가 뭐 키가 작은 걸 갖고 무슨 병으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평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병은 아닌데 발이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픈 원인 중에 만약에 평발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서는 이분들은 이제 병적인 평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보존적인 치료, 약물도 써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잘 못 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뒤꿈치 들어보라 그래요. 뒤꿈치 까치발로 서보라 하는데 그중에 양발은 이제 까치발을 잘 서는데 한쪽으로 까치발 못 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뭔가 치료하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해도 이게 한 발로 뒤꿈치를 딱 디디고 설 수 있어야지 계단을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경사진길도 잘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의 기준은 한 발로 뒤꿈치를 잘 드냐 안 드냐 그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이 얼마나 이제 성장이 남았느냐 갖고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뼈 나이라는 걸 측정하는데 만 10살이다 하는데 뼈 나이가 12살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럼 발에 자녀 성장이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발 성장은 키보다 훨씬 빨리 끝나기 때문에 만 12살, 13살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만 10살이라 하더라도 만 12살로 딱 나온다, 뼈 나이가. 그러면 얘는 사실 그런 소아들한테 하는 평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뭐 한 12살, 13살임에도 불구하고 뼈 나이는 훨씬 더 어린 걸로 나온다. 그러면 거꾸로 아직 자녀 성장이 많이 남은 그런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소아들한테 할 수 있는 간단한 평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수술하는 데 있어서 증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뼈 나이를 측정해서 뼈의 발달이 얼마나 됐나 평가를 하고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해요. 평발과 관련돼서 아픈 게 그럼 왜 아프냐, 왜 뒤꿈치를 잘 못 드냐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사실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뼈를 하나 더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 그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뼈 자체가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저런 치료를 했음에도 안 낫고 그리고 엑스레이 보면 확실하게 확 많이 심하게 틀어진 평발인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있고 보통 대부분 다 평발 때문에 증상 있는 아이들은 아킬레스건이 좀 짧습니다. 보통 이제 종아리 근육이 짧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수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종아리 근육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수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발이 있게 되면 보통 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옆으로 빠져요. 발이 안으로 기울면서 뒤꿈치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쭉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 성장이 많이 남은 경우, 즉 한 10살 그 정도까지는 아직 발의 성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뒤꿈치 뼈에다가 피는 잔을 하나 딱 꼽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뒤꿈치가 이제 그 틀어진 게 자녀 성장 동안 발이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 방법을 보통 뭐 부주상골이 있으면 제거를 한다든지 붙인 걸 하고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틀어진 거를 교정하게끔 해주는 이제 수술하고 세 가지 말하는데 만약 이 세 가지 다 한다 하더라도 각각에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다 해서 뭐 한 3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런저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발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힘든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수술적 치료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뒤꿈치만 돌려주는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바로 다음날부터 걸어요. 종아리 근육을 좀 늘려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일부러 종아리 근육을 늘려놨는데 빨리 걷게 되면 다시 몸으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2, 3주 정도는 발끝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2, 3주 기부스를 하고 나서부터는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조심해야 될 거 아이들 간지러운 거 못 참거든요. 기부스 해놓고 나면
젓가락 같은 걸로 맨날 안에 쑤셔갖고 거기가 막 덧나게끔 만들어갖고 나중에 욕창이 생겨서 차라리 그게 더 흉터가 커지고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유난히 이제 기부상에서 간지럽다거나 이제 힘들어하면 차라리 병원 와서 한번 기부 교체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아니면 다른 거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수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